인류의 기원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예.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프리카가 넓잖아요. 예. 여러 군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중에 어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예. 소수가 나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형은 남쪽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시야가 예.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과 예.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예. 가운데는 없느냐? 없습니다. 아. 가운데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맨 먼저 우리 한반도에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로부터 예. 오른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까지 도착했다. 언제쯤부터냐? 5만 년 전에는 적어도 왔었다. 또 그 뒤로도 계속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한국인 중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남아있느냐? 예. 그 시야로만 보면은 4명 중에 1명. 그러나 그분들이 수는 적지만 맨 먼저 오신 분들이고 예. 그분들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질적으로 예. 얼굴에도 몸에도 뇌에도 문화에도 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우리의 신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모자라면 또 너무 잘나면 공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굉장히 잘나지는 않았어요.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잘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인들,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정말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인구수로는 한 8,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인들이 과연 언제,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한국인의 얼굴과 몸, 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조용진 미술해부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래에도 참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한 2달 전에 예. 산동성에 네. 답사를 같이 갔다 왔잖아요. 많이 저를 공부시켜 주셨지요. 아닙니다. 저도 정말로 많은 얘기를 듣고 예. 정말로 느끼는 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 네. 근래에 뭐 프로젝트를 중요한 걸 좀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삼척시에서 그 의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예. 이승유라는 분이 계시죠. 예, 제왕운기. 예. 예. 그 훌륭한 분이신데 마침 제가 국가 표준 영정을 책임 맡았어요. 예. 그분을 그리는 거죠. 어. 예. 후손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예, 그런 분을 만인이 공감할 수 있게 영정으로 그려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5년. 예 바로 며칠 전에 예. 삼척시청에 갖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을 문헌에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만으로 보는 거 하고 예. 또 이렇게 복원된 모습으로 보는 거는 많이 다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문화는 상징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 영정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그분 다 상상으로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모든 게 다 우리 상상이에요. 뇌에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지금 보셨잖아요. 그럼 제 얼굴을 사진 찍은 대로 있는 데를 보는 게 아니고 눈, 코, 입을 다 분해해서 뇌에서 재조립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재조립하는 프로그램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얼굴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아까 우리 한국인이 8천 몇백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분들 뇌 속에 있는 제 얼굴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없는 거고 예. 다 모든 게 뇌에서 만든 거고 예. 그건 말하자면 상상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어느 민족이나 또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이런 데는 또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예.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인, 한국 문화 이런 상관성을 연구할 때 그런 걸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이력이 아주 독특하세요. 예. 본래 이제 동양화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교대에서 또 미술과 교수를 하셨고 예. 그런데 이력을 보면 예. 미술 해부학 박사를 또 취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듣기로는 이제 그 인체 해부학을 오랫동안 또 그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그런 공부 과정을 거치셨는지. 네. 사회적으로 내놓는 전공, 이력서에 쓰는 예. 전공은 화가죠. 예. 미술대학을 나왔고 미술 교수를 했고 또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예.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랄까 해부학 공부를 또 했습니다. 해부학이라는 건 뭐냐면 얼른 이제 사람 시체를 다들 연상하시는데 자연물의 모양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하지만 동물도 하고 또 나무도 합니다. 나무의 겉모양을 보고 이 속 모양이 어때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모양이 다른가 예. 뭐 이런 걸 알아야 그림 그리는 것하고 직접 상관이 없더라도 명분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화가로서 자연에 대한 예의다. 또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그런 그 섭리에 대한 예.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면 사람 해부학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는 독학으로 열심히 했고 예. 대학 때는 더 열심히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의과대학에서 예. 만 7년 동안 많은 시체를 직접 해부하면서 정식 이제 해부학자의 한 반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공부는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 7년 정도 하니까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 뒤부터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남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선대학자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말한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한국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한국인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 모양에 관한 거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초대 그 계기가 됐던 한국인의 얼굴, 몸, 뇌, 문화 2019년에 내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 그대로 이제 공부를 넘어서 이제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누구도 하지 않은 이제 그 한국의 형질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책을 쓰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에 20년 동안 연구해서 예.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냈었죠. 아. 2000년에 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국인을 보는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분들은 많지만 저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양, 예. 구조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인을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보여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제 책에 독자들에 대한 예의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년 동안 좀 더 확장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얼굴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몸도 손가락 발가락까지 손톱 발톱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걸 다 이제 모아서 한국인의 얼굴, 몸, 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이것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사실은 제
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을 이해한다. 누구를 이제 뭐 나와 상대하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제 말과 또 행동 또 생각 뭐 이런 거를 알 때 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한다고 뭐 간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결국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풀어주십시오. 예. 이게 사람이 정신적 존재죠. 예. 예. 그러나 그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 거고, 뇌는 우리의 신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팔의 근육의 힘이 약하다. 예. 근데 저걸 볼 때는 내 근육의 능력을 넘는다. 뇌가 미리 다 계산해서 예. 저건 하기 싫다든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한 민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손도 살아야 되고 후손도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집 아저씨의 후손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정신적인 건 연구하는 분들은 많으니까 몸에 대해서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그것과 결부해서 하는 것이 보다 큰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제가 해보니까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지식을 나만 알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내 주변의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유능해지고 그런 우리 한국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책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형질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신 목적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이 또 한국인이 발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한 소식을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인류 공영을 추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만 잘 되고 예. 다른 나라 사람은 못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렇죠. 공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자라면 또 너무 잘나면 공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굉장히 잘나지는 않았어요.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잘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조상님들이 홍익인간이라는 아주 훌륭한 가치관을 또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우리 국민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 한국인도 인간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이니까 과연 인류, 인간, 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그 기원을 했는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전제로서 알면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인류가 어디에서 기원이 됐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한국인들까지 이어졌는가, 사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인류의 기원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정의가 뭐냐, 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누인들은 자기들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어원을 찾아보면 다 자기들만 사람이고, 다른 존재들은 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설득이 돼서, 적어도 2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대 지구인의 조상인가 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우리가 거기에 설득이 돼서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저게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이게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사람이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은 형질적으로 눈, 코, 입을 이렇게 갖추고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그것도 한동안은 중국의 학자들은 다지역 기원선을 주장했습니다. 예. 현재 지구인이 한 군데서 생긴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 그것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소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북경 원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국 내의 각 지역에 예. 유인원들을 화석하고 그 동네 사람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분들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설을 종합해서 쭉 받아봤고 제가 교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제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연구를 저도 해보니까 아프리카 기원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프리카가 넓잖아요. 여러 군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중에 어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소수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형은 남쪽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한국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시야가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과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가운데는 없느냐? 없습니다. 가운데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 없어요.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문명한 사회에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지만 시야를 나누면 둘로 딱 갈라집니다. 좌시야형, 우시야형.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뇌에서 오른쪽 시야를 처리하는 뇌 부분이 좀 더 부지런하고 활성화되어 있거나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뇌를 가졌거나 이런 결과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맨 먼저 우리 한반도에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로부터 오른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까지 도착했다. 언제쯤부터냐? 5만 년 전에는 적어도 왔었다. 또 그 뒤로도 계속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한국인 중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 시야로만 보면은 4명 중에 1명. 그러나 그분들이 수는 적지만 맨 먼저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질적으로 얼굴에도 몸에도 뇌에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한국인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인류의 기원이라는 것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이 돼서 퍼져나갔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른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동남아를 거쳐서 지금 이 한반도까지 올라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시야를 왜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했느냐?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직 사과를 따먹거나 오렌지를 따먹기 전에 이제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어느 정도 엄마 품을 이제 떠나서 5살, 6살, 7살 혼자 걸어 다녀서 공간 지각이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됐을 때 이때 엄마가 어디 채취하러 간 사이에 아빠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뭘 먹을 걸 찾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을 때 이쪽에도 오렌지가 달려있고 이쪽에도 달려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또 색깔도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개를 다 한 입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소급하면 뭐냐면 인류가 이동할 때 사람이 이동할 때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 맨 먼저 동기는.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을 때 오른쪽에 있는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럼 아프리카에서 여기 살던 사람이 오른쪽을 찾으면 어떤 사람이 이리로 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오른쪽으로 낮을 때 또 강을 건너게 되겠죠. 그래서 바닷가를 돌다 보면 여기 이제 순다 열도라는 곳에 오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이 지역에 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구상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륙도 됐다가 열도도 섬도 됐다가 그러는 곳입니다. 예. 그걸 반복하는 곳입니다. 크게 보면 2000년 주기로 기후 변화가 크고 더 크게 보면 이제 2만 년 주기로 또 기후 변화가 크고 그 온난화기가 돼서 물이 다 바다로 들어올 때는 이게 섬이 되는 거고 빙하기에는 육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는 먹을 것이 많은 곳이에요. 예. 지구 생물 중에 43%가 여기 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만 들어가면 첫째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먹을 거리를 찾아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 먹을 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한 4km밖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4km를 이동하지만 예. 그 옆에 다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인구가 늘게 되면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되죠. 예. 먹이 다툼이 생기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먹을 걸 찾아야죠. 예. 그때 또 역시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도 확률적으로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왼쪽 시야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연 예. 발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로 가는 거죠. 예.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류 이동의 첫째 요인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예. 그때는 가족이 같이 이동합니다. 가족이 같이 이동한다는 말은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가 함께 이동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순다 열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들은 남자 여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가 함께 왔다. 그래서 여기서 한반도 주변에서 넓게 퍼져서 동북아시아까지 넓게 퍼져서 이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니까 싸움도 적고 그 먹을거리에 크게 욕심도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 개념은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을 형성한 형질의 가장 기본 바탕은 5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가족 단위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도 나왔다. 지금 이제 막 비약적인 얘기지만 미리 나중에 말씀드릴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류 이동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먹을거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페로몬의 추적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유전자의 이동은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서 이제 유전자가 결혼에 의해서 유전자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모든 포유동물은 그 결혼 행동이 성페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몸 자체 내에서 원격으로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한 개체에서 격리 떨어져 있는 동종의 다른 개체 또는 이종의 다른 개체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하죠. 그 파브르 곤충기에 그 이제 나방이 가지고 실험을 한 뭐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알려져 있었죠. 페로몬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행동에 관계하는 페로몬은 이제 성 페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것이 보통 4kg 효능이 미칩니다.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건데 코 바로 입구에 서비후각계라고 서라는 건 이제 서골이라는 뼈에서 이름을 딴 거고 코에 있는 서골 부근에 있는 이런 신경회로인데 이게 냄새를 맡는 건데 무슨 냄새냐? 여자 냄새를 맡는 회로예요. 다른 냄새는 저 위에서 센서가 위에 있죠. 그런데 성페로몬 리셉터는
이 코 입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성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km 밖에 있는 이성이 있을 때 남자가 산도 들도 가로막혀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냄새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음. 예를 들어 북극 지방의 북극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자에 의하면은 100km, 200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아서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근데 그 성 페로몬이 유전적으로 형질적으로 가까운 형에게는 효능이 잘 미치지 않아요. 멀어야 미칩니다. 아. 그래서 모든 동물은 자동적으로 근친혼을 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형제간이라든지 또는 같은 동네 사람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의 페로몬이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여자들은 활동성이 좋고 또 엄마하고 같이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여자가 사춘기가 됐더라도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일도 있겠지만 남자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있는 남자아이가 동쪽 여자의 남자가 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멀기 때문에 형질상 멀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아기 낳아서 살다가 또 그 남자가 또 자식이든지 그 남자든지 해서 동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먹이를 찾아서 이제 우시아형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두 번째는 성 페로몬을 찾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 유전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또 이제 많은 수가 있다 보면 또 먹이 다툼의 경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패배한 자들이 또 주로 이동을 하는 그게 하나의 또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이긴 사람은 거기 남아 있고 이거 내 거야. 그러고서 이제 먼저 차지하면 먹을거리를 뺏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먹이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패배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개척 정신보다는 이동의 원인이 패배 쪽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인류 이동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인류가 이동하게 된 그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후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야 선택이다. 이런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박사님이 아마 최초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야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다른 연구들의 연구 다 맞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연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오히려 일부 보완하는 주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양쪽 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양쪽 눈이 한 군데를 똑같은 걸 보잖아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한쪽 눈은 가까운 걸 보고 한쪽 눈은 먼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주시하는 것 같지만 눈에서는 시각적인 정보가 뇌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한쪽 눈에서 들어온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전자 할 때 주자, 기울일 주자, 시안, 보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시야는 오른쪽 시야, 시야의 오른쪽이에요. 그냥 지금 이제 얼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오른쪽 얼굴하고 오른쪽 코까지 이제 이 코까지 코는 여긴 중복돼요. 반은 중복돼서 요만큼은 선생님의 왼쪽 뇌의 결상이 돼 있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돌려도 뇌에서는 배치를 그쪽으로 합니다.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배치를 왼쪽으로 해요. 반대쪽으로 보는 거군요. 반대쪽으로. 그 시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를 집중할 때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두 눈 중에 뇌에서 어떤 오른쪽 눈의 정보를 채택하느냐, 왼쪽 뇌의 정보를 채택하느냐, 이게 채택된 것이 주시안이에요.
오른쪽 시야를 중시하는 우리 예. 한국에 맨 먼저 온 그 형은 왼쪽 뇌에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분은 눈으로 보면 왼쪽 눈이 본 거예요. 그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 안구의 황반은 교차되지 않고 자기 쪽이에요. 아, 예, 왼쪽 눈의 황반에 예. 이 오른쪽 시야의 것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쪽 뇌로 들어갑니다. 이 왼쪽 눈의 중심 시야는 예. 자기 쪽 뇌로 들어가요. 왼쪽 뇌로 들어가겠네요. 네, 왼쪽 뇌로 예. 들어가요. 예, 그런데 보는 쪽은 반대쪽. 보는 시야 쪽은 오른쪽인데 네, 오른쪽인데 그것이 왼쪽 눈에 왼쪽 눈의 황반에 황반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왼쪽 뇌로 왼쪽 들어가. 뇌로 들어가요. 예. 저를 보실 때 예. 지금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난 눈이 주시아니에요. 아. 요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180cm 이내로 들어오면 양쪽 눈을 다 봐요. 또.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검사는 약간 이제 180 넘은 거리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왼쪽 뇌의 그 시각상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동체가 아니라 정체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서 오른쪽 눈이 주시아닌 사람은 좌시야를 정보를 처리하는 형이고 예. 요 형은 오른쪽 뒤통수에 시각 피질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예. 거기는 움직이는 물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맨 먼저 온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왔고 그 예. 먹을거리가 주로 낮게 있는 식물의 예. 열매잖아요. 낮게 달린 식물의 열매는 막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먹을거리로 그 채택하는 사람들은 네, 반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인들의 사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럼 그 시야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과 유럽인을 나누는 그런 출발점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 유럽인이라는 게 뭐냐? 예. 그러면 유럽인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다가 예. 이 사냥하던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예.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빙하기에 아주 사냥만 하면서 살아서 아주 특화된 이런 형질의 사람들을 저는 유럽인이라 개념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코 크고 이 얼굴 하얗고 이게 유럽인이 아니고 그런 좌시아형의 사냥에 적합한 이런 뇌로 진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아시아인과 유럽인 다 떠나서 인간은 두 개의 눈을 가졌지만 주 시야를 처리하는 게 다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는 아시아인과 유럽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관점으로는 그렇게 우시아형과 좌시아형. 유럽인이 특이한 거죠. 그게 전 인류 중에서 유럽인종을 빼면 나머지가 다 같다고 봐야 되죠. 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 남북 아메리카에 쭉 퍼져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우시아형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정착을 한 거군요. 중남미 사람들까지 다 우시아형이 먼저 가서 그분들이 자리 잡아 퍼진 거죠. 지금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좌시아, 우시아라는 말씀도 쓰셨고 또 좌주시안, 우주시안 이런 말씀도 쓰셨어요. 그 얘기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시지각이 책에 보면 이제 좌우와 상하로 나누어 가지고 4분의 3면으로 나눠서 보는데 그게 다 어떤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좀 더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주시안이 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자기를 판정을 할 때 이렇게 두 눈을 다 뜨고 멀리 있는 것을 손가락 끝하고 맞추는 거죠. 그랬을 때 한쪽 눈씩 감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눈을 떴을 때 두 눈 떴을 때와 손가락 끝이 맞았고 왼쪽 눈을 뜨면은 어긋나 버려요. 아. 그러면 예, 제 뇌에서는 제 오른쪽 눈의 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좌시야형이에요. 음. 원래는 사람이 이제 우시야형이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래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왼손잡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가 되고 원래 사람은 이 이를 볼 때 고기 먹도록 돼 있는 이가 아니에요. 예. 사람 이를 보면은 풀 갈아 먹는 말이나 소 같은 이빨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기를 쫙 썰어 먹는 육식동물 이가 아니고 예. 사람 이는 쥐처럼 예. 이게 견과류를 으깨 먹는 이빨을 예. 가졌거든요. 이빨 만드는 유전자가 사람 만드는 유전자 중에 가장 적은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수가 적으면 그것이 후손에 잘 물려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이런 으깨 먹는 일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로 계속 올라가면 맨 처음에 조상님도 예, 그게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으깨 먹는 일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으깨 먹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으로 잡았을 때 왼손이 먼저 가지 않고 오른손잡이니까 예. 오른손이 먼저 갑니다. 예. 오른손이 먼저 가려면 오른발이 먼저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손을 잡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익었나 냄새를 맡을 때 예. 오른쪽 콧구멍이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씹어야죠. 예, 여기까지 가져와서 왼쪽으로 씹으려면 힘들죠. 예. 그다음에 잡았을 때 볼 때도 손 등 쪽보다는 예. 손 바닥 쪽에 있는 것이 음식물에 대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예. 바닥 쪽을 보는 눈은 왼쪽 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고 왼쪽 눈을 주시안으로 해서 예. 예, 과일 같은 것에 정보를 빨리 엿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오른발을 먼저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예. 이것은 사냥할 때는 불리합니다. 예. 사냥이라는 것은 요새 금을 쳐서 사냥하고 이런 거는 수렵이 아니에요. 예. 예, 동남아에서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건 수렵이 아니고 진짜 수렵은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서 대형 동물을 죽이는 거죠. 예. 그럼 창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던졌을 때 한 번에 맞고 죽는 게 아니고 예. 도망갑니다. 그럼 발자국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핏자국을 보고 가든지 그걸 따라서 일주일 정도까지라도 따라가서 그걸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돌을 멀리 던지거나 몽둥이를 세게 가격하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세는 예비 동작이 필요한데 그 예비 동작은 왼발이 먼저 나가는 것이 예비 동작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예비 동작을 가지고 오른팔을 강하게 쓰는 사람인데 강하게 쓰되 여기 있는 굵은 굽히는 쪽 근육이 아니라 힘근 펴는 쪽의 근육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냥에서 이제 유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아프리카에서 왼쪽 시야가 주시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쪽 지중해를 돌아서 왼쪽을 바닷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스페인은 자루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전자의 계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모여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까지 이제 퍼져갔다. 말하자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특화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유럽인의 조상이다. 그게 수렵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아시아인들하고. 뭐 책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사람은 우시아형이 있고 좌시아형이 있는데 그 우시아형과 좌시아형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그 눈은 반대다. 우시아형은 좌측의 눈이 주의를 기울이는 눈이고 좌시아형은
오른쪽 눈이 예. 주의를 기울이는 눈이다. 눈이다. 예, 그 그래서 얘기를 그쪽 뇌로 간다. 예, 그쪽 뇌로 간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예. 일단 시청자들이 예. 기본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그런 어떤 그 시각 처리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재밌는 것이 책에 보면 이제 각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들이 있잖아요. 그 국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기에 공통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시각 처리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교육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동들 그림을 분석을 해봤어요. 예. 아동들 그림이라는 걸 뭐냐면 아동은 현대에 사는 원시인이죠. 예.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원시인의 행동하고 지금 미개 민족의 행동하고 아동들의 행동은 거의 닮았습니다. 예. 예. 그 아동화를 분석을 해보면은 태양은 대개 화면에 예. 2, 4분면에 대개 그립니다. 좌상단 쪽으로. 예, 좌상단으로. 예.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라고 하지 않죠. 예. 예. 옆에 있고 컨닝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주의 깊게 그걸 관찰을 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거기에 그립니다. 예. 그다음에 구름 거기다 그립니다. 예. 다른 데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래 그리는 얘는 물론 없죠. 그러니까 양쪽 중에 우시하냐 좌시하냐죠. 예. 움직이는 거 구름이라든가 해는 오른쪽에 그려도 되는데 이쪽에 그립니다. 나이가 들으면 좀 바뀌어요. 예. 근데 어릴수록 똑같습니다. 아.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시성이 남아있을 때는 다 같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나무는 그럼 어디다 그리느냐? 나무는 오른쪽에 그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비행기는 어디다 그리느냐? 비행기가 움직이고 하늘 높이 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왼쪽에 그립니다. 예, 좌상단에. 그래서 이제 이걸 국기는 어떤가 하고 봤어요. 세계 국기를 다 늘어놓고 보니까 거의 모든 나라의 국기가 좌상단, 징표를 2, 4분면에 그리는 겁니다. 특히 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중국에도 뭐 오성기라든지 예. 이런 거 되게 그쪽에 그립니다. 또 어떤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그쪽에 주로 치우쳐서 나타냅니다. 이런 것은 인류가 이제 공통으로 가진 그런 것을 국기에 그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예. 공감력이 높은 디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시적인 뇌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제 적용된 것이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력을 크게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인류 이동의 원인을 앞에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할 때도 시야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예. 자, 앞에서도 물론 설명을 좀 하셨지만 그 얘기를 좀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왜 이제 시야 선택이 그 먹을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냐? 이 남쪽으로 돌아가서 퍼진 사람들은 결국은 오른손으로 왼쪽 눈으로 오른쪽 시야에 작은 열매라든가 예. 취해서 이동을 식량으로 하는 삼는 예. 이런 사람들이 됐고 예.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인들은 그런 유전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가 건조대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5만 년 전부터 예. 먹을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첫째 식물로부터 먹을거리가 줄어들었죠. 예. 결국은 동물을 잡아먹어서 대신 처리를 해야 됐죠. 예. 동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다니니까 움직이는 것을 잘 처리하는 뇌를 가져야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왼쪽 뇌에는 정체 시야를 보도록 준비가 돼 있고 오른쪽 뇌는 예. 움직이는 물체, 동체 시야를 처리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예. 동체 시야를 처리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살아남고 예.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그 사람들끼리 또 사냥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중화 구간을 돌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여기서 유전자가 강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갔는데 위에까지 가보니까 이때 이제 빙하기가 왔습니다. 위에 도착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동남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북유럽까지 가 있었어요. 그 둘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유전자 거리가 멀면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손은 체격이 커지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당나귀와 말이 결혼하면은 자식이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체격이 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북유럽에서 빙하기에. 예. 그 빙하기에 체격이 큰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유리합니다. 예. 예, 체적에 비해서 체포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해서 이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오른쪽 뇌가 후두엽이 발달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잘 보고 예.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먼저 생긴 것만은 아니고 스페인 쪽에서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형질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결국은 북유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 타입이 있고 그 그림을 언어적으로 바꿔서 예.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그림도 두 종류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지고 지도를 해보면 개념적으로 그리는 학생은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해요. 아주 못 그리느냐 그 말은 아니고 최고가 되게 그릴 수 없어요. 예.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반대로 추상적으로 그리는 걸 잘 못해요. 언어 개념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죠. 뇌에 있긴 있는데 선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할 때. 예. 그래서 그 두 형이 이제 지표상에 아직까지 없던 그런 유럽에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그림을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그리는 형과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사냥에 유리한 능력인 거죠. 예.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동하는 방향을 정확히 측정해서 앞질러서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사냥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직관적인 이런 교감이 잘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냥에 더 유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사냥감이 때로는 일주일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장차의 보상을 기대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점차 많아진 거죠. 특히 그것이 남자 유전자에 많아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갈라졌고, 그다음에 2만 5천 년 전부터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이 1만 5천 년 동안 빙하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나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이 충분히 자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충분한 식량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냥감을 식량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1만 년 전부터 여기 빙하가 풀리면서 동쪽으로 오게 됐어요. 역시 성페로몬이 동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씨앗 선택이라는 것이 인류 이동의 가장 큰 그 요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시야의 편측화 현상, 뇌 기능의 편측화 현상, 뭐 이런 얘기를 쓰셨던데 이것이 결국은 그 이동을 하거나 뭐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작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뇌의 편측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럽인은 시각만 말씀드리면 오른쪽 뒤통수가 발달하게 돼요. 오른쪽 뒤통수 중에서 이제 아래쪽 뒤통수가 발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인골들을 비교를 해보면 좌우 뇌가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있어요. 아기 때도 차이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좌우차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좌우 중에서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오른쪽 뒤통수에 발달돼 있고 크단 말이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큰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커진 거죠. 그럼 생활을 통해서 커졌다는 것은 거기가 우세하게 작동했다는 뜻이고 자주 작동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걸 편측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편측화 현상이 결국은 유전적으로 고착되고 생활을 통해서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또 오게 되면 그것이 한국인의 한 형질을 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신속한 판단이나 결정하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유리하니까 예. 또 작동이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은 보통 90%가 오른손잡이로 태어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야 선택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른손잡이로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나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유인원들은 뭐 반반이다. 원래 사람도 반반이었을 텐데 오른손잡이가 됐다. 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얼굴 연구를 할 때 세계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예.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런 걸 해보면은 원래 아프리카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가 극히 적어요. 4%. 아, 4%. 예, 그 정도 됩니다. 오른손잡이의 정의는 뭐냐면 오른손이 먼저 가는 거죠. 예, 예. 오른손이 먼저 가는 거. 그리고 힘쓰는 손이 오른손일 때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습니다. 한 6% 사실 적어요. 왼손잡이가 적어요. 예. 아시아인 평균은 10% 정도 됩니다. 아, 그럼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인이 유독 또 적어요. 적네요. 예, 적습니다. 유럽인은 12%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왼손잡이가. 그래서 그거는 유럽인이 말하자면 나중에 생긴 인종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그냥 취득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예. 아무래도 오른손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시아 쪽에 더 그렇죠. 물건을 잡게 된 거죠.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왼쪽 눈, 좌주시안이 예. 생기는 예. 그런 그리고 어떤 형태가 예. 좌뇌 시각중추가 발달하게 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고착이 돼서 예. 그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예. 강화가 돼서 한국인은 좌주시안형이 그분들은 남쪽을 통해 온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4명 중에 1명. 25% 예. 정도가. 일본 가면 반반. 동남아마 가면 4명 중에 3명이 왼쪽 눈. 예. 예. 우리 쪽에서 많이 희석이 됐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손잡이 유전자 같은 경우가 박사님께서는 이제 뇌내의 어떤 다른 회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행위들 뭐 이런 것들도 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뇌에서 오른손잡이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되면 예.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회로가 이제 퍼지게 되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림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작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회로가 따로 돼 있지만 또 혼선돼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가진 좌주시안 예. 이런 형질이 우리 한국인의 기본형으로 작동해서 좌주시안이라는 것은 왼쪽 뇌의 시각중추가 이제 우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작동하게 돼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 예. 이것이 이과보다는 예. 문과를 중시한다든가 명분론 같은 것을 치우친다든가 이런 예가치관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용모 만드는 유전자는 아주 수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예.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다 일관되게 그런데 이게 적으니까 후손에게 잘 물려지는 거예요. 적으나 또 눈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를 가진 사람, 예. 코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를 가진 사람 다 따로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여러 사람 섞여 있으니까 대중에는 코에 집중하는 사람이 볼 때는 할아버지가 별로 안 닮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용모가 닮을 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쟤 커가면서 자꾸 애비 닮는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예. 부계 유전자가 늦게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 부계는 대개 북방계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의 용모는 북방계형 특징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유전자 중에서는 뇌를 만드는 것이 예.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예. 뇌가 생활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뇌가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것이 생활에 의해서 그 편측화가 더 강화가 되고 예. 그 편측화가 또 고착돼서 유전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인 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아시아인과 네. 유럽인의 뇌가 대척적이다 이런 예.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럽인은 왼쪽 뇌 전두엽이 예. 뇌 개인차가 적어요. 유럽인은 왼쪽 뇌의 개인차가 적고 동양인은 오른쪽 이마의 개인차가 적고 물리적으로 예. 아시아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적고 유럽인은 왼쪽 뇌 옆머리에 개인차가 적고 뒤통수를 보면 아시아인은 왼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고 유럽인은 오른쪽에 개인차가 적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편측화의 결과 부피의 차이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 예, 사람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예. 이쪽을 많이 쓰는 환경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발달이 되는군요. 예.